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디움, 경기장 모델링, 축구장, 이런 어떤 형태의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유기적인 형태의 공면 모델링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 트러스라든지 트러스 표현, 그리고 관중석, 계단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자체는 조금 임의로 잡아주고요. 임의로.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로 컨버트 시키고, 대략 볼륨은 한 요 정도로 잡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즈 넘즈 서브 디비전, 그렇죠? 예.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3, 컨트롤 A, 스무딩 그룹은 최초의 클리어 올, 그리고 밑바닥은 1번. 자, 이 상태에 아무 변화 없네요. 자, 여기서 separate by, 지금 설정한 게 스무딩 그룹이죠. 예, 스무딩 그룹 하면은 다음과 같이 면분할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서 커넥트를 하나를 주고요. 커넥트, 에디트 엣지 커넥트를 하나 주고, 예, 여기서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인면의 느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스케일로, 자, 단면이 조금 밑에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계란형의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툴을 쓰던 간에 항상 복제를 이렇게 해서 키핑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돌아간 어떤 부재들이 필요할 때, 라인들이 필요할 때, 면이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복사를 하면서 디자인, 모델링을 형태를 만들어가는 편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폴리로 바꾸면 면이 쪼개지겠죠? 자, 그런데 위에 부분을 저는 지금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뉜 상태에서 여러 번 클릭을 해서 면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4번에서 여기 윗면을 잡고 폴리로 바꾼 다음에 다시 4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잡았던 부분의 면만큼 여러 개의 면이 한 번에 잡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3D Max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빠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테치로 면은 떼주고요. 밑 바닥도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잡아놨으면 편했는데 깜빡했어요. 자, 이럴 때는 바이 앵글, 이그노 백 페이싱 이렇게 잡으면은 숫자를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한 번에 잡히네요. 마찬가지로 디테치. 자, 지금 웹피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이아고널 X자. 자, 4번 컨트롤 A.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의 제너레이트 토폴로지. 여기서 엣지 디렉션 요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바뀌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중 외피라고 생각하고 외피와 외피가 있고 그 사이에 X자의 트러스 구조의 어떤 구조물이 잡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것만 좀 볼까요? 이게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작업하는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숨기면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저는 3번 컨트롤 3, 이제 3번이라는 건 이제 보더라는 건데 모든 면에는 뭐 스케치업 혹은 뭐 3D 맥스, 라이노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뒷면이 나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폴리곤 기반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쉐이딩 상태에서 면을 앞면인지 뒷면인지 분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예. 3D 맥스는 면을 선택을 하면 밝은 면이 앞면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면이 뒷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 보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보더는 앞면과 뒷면이 만나는 엣지,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엣지에서 2번을 바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치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반전 컨트롤 I 하면은 나머지 엣지들이 한 번에 잡혀요. 네, 나머지 엣지들이 한 번에 잡히고, 제가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하나를 오브제를 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두께를 줄까요?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주는 명령어는 shell sh 아우터로 한 1500? 아우터로 1500 정도를 줬고요. 야, 1500이면 꽤 1m만 줄까요? 1m. 자, 그리고 select inner face, outer faces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잡히네요. 여기서도 다시 또 폴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리얼리스틱인데 쉐이디드로 바꿀게요. 폴리로 바꾸고 4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금 이미 여기서 셀렉트에 대한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 체크하면은 면이 앞뒷면이 잡혀 있는 상태고, 폴리로 바꾼 다음에 4번 하면 다시 면이 계속 선택이 유지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디테치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숨길게요. 그러면은 자, 면이 어때요? 예, 이렇게 W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위에 면만 잡고 싶다. 그럼 4번에서 콕콕콕 여러 번 찍는 게 아니라 5번이 뭐지?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여긴 지금 끊겨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지금 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면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떼는 거 디테치, 면 디테치로 떼줄게요. 얘는 또 숨겨줄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쉘로 면이 두께를 가지면서 밖으로 다 앞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어때요? 여기가 지금 뒷면이고 안쪽이 앞면이에요. 제가 요걸 좀 바꿔줘 볼게요. 4번 컨트롤 A 플립이 면을 뒤집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토폴로지는 필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최초에 만들었던 그렇죠? 제너레이트 토폴로지에서 다이아고널로 만들었던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컨트롤 A 하면은 당연히 위아래 엣지 보더가 잡히고, 2번 하면은 유지되어 있죠.
자, 요 다시 3번에도 유지는 되어 있어요. 얘하고 어차피 보더라는 것 자체가 엣지의 모임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다. 다시 2번 하고 컨트롤 I 하면은 선택 반전이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1000, 1m. 그쵸? 1m. 그 다음에 밑에 거는 0 해주시면 돼요. 0. 왜냐면 얘가 수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면이, 자, 요거는 일단은 0으로 하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예, 자, 요 상태에서 선택 땅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예, 선택 해제되면 안 됩니다. 익스트루드 됨과 동시에 엣지가 지금 선택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자,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플레인. 자, 이렇게 중간에 엣지들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엣지도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근데 익스트루드 됨과 동시에 밑에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면이 챔퍼됨과 동시에 튀어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3D 프로그램에서는 면이 겹쳐 있으면 안 돼요. 면이. 왜냐면은 이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닫혀있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도형.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 그래픽에 물성을 줄 수가 없어요. 물성을. 그렇죠? 왜냐하면 박스를 만들면 그 박스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뭐 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비어있는 덩어리예요, 사실.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면과 면이 겹쳐 있으면 렌더링을 걸면은 약간의 렌더링 걸었을 때에 좀 깔끔하지 않은 뭐 반사가 일어난다든지 노이즈가 많이 껴져 있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면은 더블로 겹쳐 있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좀 힘들 때 언제냐, 뭐 아는 지인이 나 라인으로 모델링을 했어. 라인으로. 그럼 너 렌더링만 걸어줘. 렌더링 좀 부탁을 해. 그래서 렌더를 이렇게 걸려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캐드를 칠 때부터, 캐드를 치면은 이미 3D까지 생각을 해서 라인이 겹치지 않게 쳐야 돼요. 근데 캐드 치다 보면 시간 없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라인도 많고 하니까 신경을 다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더블로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라인 두 개를 동시에 익스트루드와 면이 겹쳐 있죠. 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걸면은 거의 뭐 다시 처음부터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캐드를 치실 때 이거를 단순히 2D 작업으로 도면 출력만 할 것인지, 뭐 PDF로만 뽑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왕 치는 거 캐드를 치면서 얘를 익스트루드를 쉽게 해서 3D까지 바로 올릴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 범위가 사실 더 넓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경험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엣지 익스트루드 하다 말았는데, 엣지 익스트루드라면은 면이 이게 0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져 있죠? 이거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눌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상태 이렇게 너무 0으로 해놓으면은 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드니까 살짝만 벌려놓을게요. 이 상태예요.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엣지에 접한 면이 동시에 잡혀요. 근데 지금 가운데니까, 엣지가 가운데니까 면이 두 개가 다 잡히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디태치로 떼세요. 디태치로 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면 떨어져 있죠. 자, 요게 지금 저는 3개만 있는데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면을 하나씩을 지워주고 싶어. 10번 클릭해야 돼요. 그쵸? 뭐 일반적으로. 자, 그게 아니라 쉽게 하시려면은 여기서 2번을 누르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를 잡아야죠. 예, 요거 다시 선택을 하시고 2번을 누르면은 아까 그 상단이 잡혀 있어요. 그쵸? 이 엣지가 아직도 잡혀 있어. 참 다행이야.
이거를 굳이 중간에 땅을 찍어가지고 선택 해제하면 안 돼요. 예, 그 도로아미 타블이에요. 그거 다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링 있죠? 링이 뭐냐면은 엣지를 평행한 방향으로, 연속된 방향이 아니라 평행한 방향으로 엣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링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넘어오죠? 이 상태에서 델키를 누르면은 어때요? 면이 하나로 한쪽 반대쪽 면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D 맥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향성 자체가 약간 랜덤이에요. 어차피 근데 우린 관계없어. 왜? 하나만 지우면 되니까 면을. 왜 지운다? 겹쳐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로. 자, 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2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잡혀 있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컨트롤 폴리곤 잡고 디태치로 떼고, 지금 면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얘만 볼게요. 2번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링으로 한쪽 방향으로 콕 찍어서 넘겼어. 그 다음 바로 델 키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면이 한쪽이 사라져요. 지워지는 거야. 자, 그걸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얘를 가령 이 면 하나만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이게 지금 하나 같죠? 아니에요. 겹쳐 있는 거예요. 지워졌나? 육안으로 좀 잘 안 보이는 건지 잠시만요. 다시 지워보면 알겠네. 움직이지 말고.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면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거 지우다가 뭐 머리 아파. 그쵸? 자, 2번에서 링으로 한 칸 넘기고 델. 자, 하나씩 다 지워졌어, 면이.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트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테슬레이 T2 하면은 면이 분할이 됩니다. 자, 근데 페이스 센터에 폴리곤을 체크하면 X로 바뀌어요. X로. 자, 요 상태에서 부재를 저는 X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진 엣지 하나,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가는 엣지,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사실 세 가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위 지금 히스토리로 내려가서 2번 컨트롤 A 다 잡혔죠?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리니어로 선을 뗄 수 있습니다. 라인 뗐어요. 자, 얘 면을 숨겨볼게요. Hide Selection. 그쵸? 자, 이번에 X만 떼면 돼. X. 자, 여기서 어떻게 X만 떼냐? 지금 밑에 보면은 이 끝부분은 컨트롤 A에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요, 그냥. 그리고 폴리로 바꿔요, 다시. 이 상태에서 2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선택되었던, 그렇죠? 테슬레이드 하기 전에 바운더리에 있는 엣지가 잡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반전이 뭐였죠? 컨트롤 I.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명령어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자, X자로 지금 세그먼트 엣지죠. 엣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3 라인만 좀 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육안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육안으로 보기가 쉬우시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도는 부재의 힘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당연히 두께값을 두껍게 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작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샘플 이미지라든지 레퍼런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신 다음에 그 두께값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두께를 주는 방법은 지금 부재가 좀 많아서 바로 주진 않을게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도 결국 라인이에요.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스플라인이죠? 얘도 속성 자체가 라인이 스플라인이에요. 자, 여기서 두께를 주는 게, 라인에 두께 주는 게 SW 수입이에요. 그래서 타입을 여기서 뭐 실린더, 그러면은 이제 동그랗게 부재의 두께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수입의 섹션을 바일 때가 무거울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린더. 얘는 바야. 그렇죠? 자, 지금같이 이렇게 부재가 많은 상태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실제로라고 하면 당연히 실린더가 맞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많이 무거워요. 왜? 엣지가 더 많죠. 예, 엣지가 몇 개야 지금? 얘는 인터폴레이션은 6스텝이에요. 근데 얘는 엣지가 4개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서 보면 뭐예요 이거? 얘 잘 보여요? 얘 둘 다 동그랗게 보이지 않아요? 혹은 둘 다 네모나게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본다라는 가정에, 자, 이런 게 바로 그 CG의 어떤 작업의 융통성이에요. CG 작업의 융통성이에요. 결국 그림을 그리는데 멀리서 보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고, 이런 어떤 데이터가 무거우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근데 사실 이거를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최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스피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어. 모든 프로그램에는 그 융통성이 필요해요. 자, 얘하고 얘만 볼게요. 얘는 하나만 더. 얘는 10이야. 얘는 32, 얘는 100. 자, 어때요? 어떤 게 제일 동그래요? 이게 당연히 동그랗죠. 자, 렌더링을 걸면 지금 V레이가 켜져 있어서 안 걸리네요. 사실 렌더링을 떠나서, 자, 지금 이 디스플레이 상으로 봐도 얘는, 이거는 좀 그쵸, 굉장히 러프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얘하고 얘 차이가 그렇게 커요? 크지 않죠. 예, 크지 않아요. 렌더는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그먼트의 수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투머치 할 필요는 없고, 조금은 여유 있게 세그먼트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처럼 부재가 저렇게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수입을 주면은 컴퓨터 꺼져서 안 주는 거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이렇게 지금 부재가 많은데 좀 컴퓨터가 딸리면, 여기도 수입 주면은 기다리면 언젠간 와요. 물론 컴퓨터는 느려집니다. 급격히. 예, 급격히 느려지지만, 요즘 컴퓨터로는 웬만큼 좀 한 10분? 5분? 아무튼 좀 기다리면은 두께 처리는 웬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걸로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린더로 세그먼트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 4번 컨트롤 A 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바이 폴리곤,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베벨로 줄게요. 베벨에 바이 폴리곤 각각의 면으로 익스트루드 되고 안쪽으로 줄여주는, 이런 패턴은 원래 서피스가 가지고 있는 엣지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D 맥스는. 그러니까 나 이 패턴이 아니라 삼각형 패턴이었으면 좋겠는데, 삼각형 패턴? 한번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커넥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삼각형인가요? 삼각형은 삼각형이네. 근데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일일이 해줘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옆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을 내가 하나 디자인을 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뭐야 이거 안 좋은데? 아니에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디자인하는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무한한 데 비해서 3D 맥스는 형태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트러스라든지, 그쵸? 트러스 혹은 어떤 패턴의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이 패턴을 하나를 잘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패턴 디자인보다는 그 형태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경우 수가 많으면야 좋지만 그 안에서 사실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뭐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좀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서 또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라이노의 그라스호퍼로 또 어느 정도 뭐 그라스호퍼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좀 더 만들고 일로 갖고 와서 디테일 모델링을 추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뭐 아무튼 뭐 사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면을 잡고 베벨로 다음과 같이 만들고 얘를 조금 부드럽게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메시 스무드, 넘지 말고 또 메시 스무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터레이션 한 이 정도만 주고요. 이 라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F4를 한번 꺼보도록 할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의 경우의 수는 있어요. 뭐 제가 여기 좀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클래식, सब디비전, 면을 나누는 방법들에 갖고 뭐 쿼드하프도 있고 넘즈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형태 자체가 바뀌기는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거를 뭐 그룹으로 한번 묶고 지금 위에하고 안쪽 면을 제가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령 모디파이에 슬라이스 그리고 리무브 탑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 플레인을 회전을 시키면은 원아이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부재들 이런 어떤 복잡한 느낌, 트러스가 사실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요. 사실 굉장히 낭비해요. X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최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실제와 가까우면은 굉장히 좋지만 빨리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와 내가 원하는 컨셉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초입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공모전 하거나 혹은 이런 경기장 현상 공모라든지 뭐를 해. 근데 이거를 구조회사에 맡겨가지고 두께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걸 누가 지을 것도 아닌데 체킹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중 얘기 그거는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매력적이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안쪽에 이 면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Shift 키 3번 보드 잡고 Shift 키 누르고 Z축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스케일 R 그냥 임의로 그냥 뭐 이게 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어떤 분은 야 이거 수치도 없어. 수치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수치대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고 그냥 컨셉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서 R 누르고 한 번 더 Shift 누르고 내리고 스케일로
지금 뭐만 쓰고 있어요 제가? 스케일과 무브만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들고는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서 면 잡고 그로우 버튼을 누르면 한 칸씩 올라가는데 얘를 좀 더 이게 이 정도.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리고 그 다음 다시 복도 그리고 한번 내리고 스케일로 줄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좌석 스탠드를 대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링으로 엣지 잡고 링으로 돌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 면이 이유탄 엣지에 이유탄 면이 잡히네요. 디태치 2번 커넥트 뭐 이렇게 커넥트가 되죠. 개수 충분히 이 정도만 늘려줄게요. 오케이. 좀 이것만 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플릿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버튼 눌렀습니다. 5번에서 떼면 어떻게 돼요? 다 잘려 있어요. 엣지의 방향처럼 칼질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 4번 면 다 잡고 컨트롤 A 스케일 R Z축으로 내리면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두께 주는 거 뭐 익스트루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대략 분위기 내는데 이거 맘만 먹고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맘만 먹고 하면은 글쎄요 10분이면 10분. 예, 물론 제가 뭐 이걸 많이 만들어 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것도 레티스로 줄까 그냥? 전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스트러치 값을 자, 그래서 뭐 중간에 뭐 기둥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또 코리더도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축구 골대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아야겠지만 일단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넘지를 써서 만들고 패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형태의 쉐입의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의 느낌을 라인의 느낌을 살짝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단시간에 디자인 스터디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게 3D Max에 있는 어떤 그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쉐입을 떼어서 라이너로 가져가서 뭐 프로토타입을 입힌다든지 그래서 다시 갖고 온다든지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렌더링 자체를 3D Max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파이널은 3D Max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같이 계단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혹은 뭐 난간을 추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빨라요. 대응하는 것들이 융통성 있게 결국에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제작을 위한 툴이고, 물론 제작을 위한 기반의 툴인 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3D Max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보이지도 않는 면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죠. 작업의 융통성이 항상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형을 폼보드로 만들더라도, 그렇죠? 폼보드로 만드는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어떤 분들 프레임까지 만드는 사람은 없죠. 아니, 모형 자체를 만드는데, 모형을 만들면은 정확히 만든다고 하면은 제품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 건축 작업에 있어서는 그 융통성, 그래서 라이노만의 융통성이 있고 3D 맥스만의 융통성이 있고 이미지를 만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의 융통성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